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님 여러분. 오늘 제가 체질과 건강, 소통이 보인다고 강의를 하게 된 이재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강의실에서 직접 보고 강의를 하면 좋은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재미있게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여러분이 또 봉사를 하시니까 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까 싶습니다. 주제는 체질과 건강 그리고 소통이 보인다입니다. 흔히들 한의학에서 말할 때 체질은 나는 무슨 체질이고 양인인지 어민인지 보통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인들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양인 체질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체질은 어민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구분하면서 체질의학이라고 해서 한의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의보감과 체질의학은 성격이 같으냐 다르냐 하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 동의보감과 체질의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음양 오행사상을 중심으로 한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체질의학은 사상의학을 구분한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동의보감적인 의학과 사상의학을 합해진 의학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서 영적인 건강, 또 물론 우리가 흔히들 정신적 건강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외적 환경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라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강의나 또는 어떤 대중들의 만남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이웃님들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체질이 뭐고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도 해줄 수가 있고 소통도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제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 이재수 한의원을 대구 수성구에서 지금까지 33년째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예,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건강의 가장 기본 요소 또는 생리활동의 기본 요소 또는 생명활동에 없어서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정, 기,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원장님 제가 1차, 2차, 3차라고 적어놨죠. 이것을 사회적인 개념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정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액을 포함한 또는 호르몬 또는 침, 가래, 혈액, 이걸 다 포함한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기는 생명활동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활동의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살아있다, 죽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생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위에 나오는 신은 어떻게 보면 마음과도 관련이 되고 우리 정신사유활동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1차 사회, 2차 사회, 3차 사회로 구분한다면 1차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우리 몸에서 정과 같은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인프라가 이루어진 거, 도로, 항만, 그런 구조적인 것을 1차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2차 사회는 어떤 행정적인 것,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2차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좀 약간 정기신에서 봤을 때 기와 관련된 기능적인 면과 좀 흡사하다고 그래요. 이제 세 번째 3차 사회는 아까 제가 했죠. 심신활동에 있는 신의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행복을 꿈꾼다든지 봉사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 3차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진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입니까? 1차, 2차, 3차 사회를 다 두루 가지고 있을 때 3차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정말로 선진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 사회는 우리 몸에서 전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가장 인프라를 구조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재정도 되고 뭐 이런 뭐 건물도 되겠죠. 뭐 도로 항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2차 사회는 어떤 법과 제도 뭐 어떤 행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우리 몸에서는 기와 같은 어떤 소통의 어떤 의미가 되겠죠. 3차 사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심신과 관련된 거니까 좀 우리가 행복을 꿈다든지 봉사하는 그런 사회를 3차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고 균형을 맞추면 가장 행복한 사회죠. 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람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여유와 편안함, 행복한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경이라는 여러분 책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약의 가장 그 경전이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이 넘었죠. 그 우리 사망 오제 한 분인 항제 이분의 이름은 헌원이에요. 항제 헌원과 신하 희백이가 이야기한 대화체를 로 이루어진 책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황제내경입니다. 그 내경의 모든 뿌리, 기초가 뭐냐 하면은 한약의 삼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보 중에 첫 번째가 마음보, 신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음식과 관련된 식보, 세 번째는 약과 관련된 약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들 신보가 참 제가 강의를 하면은 우리 환자들한테도 이야기하거나 우리 이웃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보를 키우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아들이든 자제분들이든 우리 주위가 환경이 맑아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주위가 이렇게 어렵고 막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못 만나고 하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보가 의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모든 상황을 또 모든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이거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는 신보는 우리 음식입니다. 흔히들 뭐 농담 삼아 뭐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실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음식을 만든다면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치를 담는데 이분이 너무 짜가운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런 거죠. 어제 이제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막 화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제 감각을 좀 있다 보니 소금을 계속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를 먹으니까 그대로 짜가워진 거죠.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몸이 신체가 균형이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불러보니까 그 주방장이 이제 나왔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신장 기능, 방광 기능이 약하니까 음식 감각이 약해요. 이상하죠? 야, 이게 한의학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 신장 기능과 짠 음식과의 관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장 기능이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일반 기준보다는 조금을 더 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행동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음식에서 또 중요한 게 제철 음식. 아주 중요합니다. 제철에 나는 제철 야채나 제철 나는 과일 같은 거를 그때 잘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식에 또 빠져서 안 되는 게 때가 있어요, 때가. 제철 음식 말고 음식을 먹는 때 아침, 점심, 저녁이 있다면 가능 해가 질 무렵에는 좀 잠자기 전 한 3시간 전에는 가능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 또 좀 시간이 나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보. 약은 뭐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하고 진명을 해서 지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음식만 잘 먹어도 약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음식이 약이 되는 이야기도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의 3번은 오늘 여러분들을 항제 헌원과 신학 기백이가 이야기했던 항제 내경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신보, 식보, 약보가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차 사회, 2차 사회, 3차 사회 이야기하면서 정, 귀, 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걸 이제 한약에 돌아왔을 때, 그럼 정은 뭐고, 귀는 뭐고, 신은 뭐고,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을 잘 한자를 보시면 옆에 살미자가 있고, 풀을 청자가 있어요. 파자를 하면은, 이 살미자를 보면은, 아래 위로 8이라고 돼요. 8 플러스 8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요. 그럼 사통팔달 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먹는 살이잖아요. 백미가 88번이나 손이 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옆에 이제 살미자를 선한 거는, 곡물류, 곡식류를 대표적이 하는 것이라, 대표적인 음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풀을 청자는 우리가 이제 채소류, 야채류, 그런 등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곡물과 야채류로서 만들어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우리가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 고기 같은 음식은 정을 생기는 것보다 에너지를 많이 생기는 그런 음식이에요. 우리가 정은 아주 정미로운 거, 맑은 음식, 맑은 기운의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에너지원. 그 밑에도 보면은 산미자가 있죠. 그 밑에가 우리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산미자가 사통팔달 통한다. 근데 하늘, 천, 땅지 세 개를 꺼놓고 상하 좌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기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기운도 있지만 우주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인간인 소우주가 이렇게 서로 상응하고 상통하면서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대기가 또는 우리 지구가 병이 들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기운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에 우리도 영향을 받으니까 전부 다들 사회적 거리를 두라,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기신신자인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과 기가 어느 정도 충실해야만이 우리 정신활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을 때 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신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좀 맑고 마음이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의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운도 좋은 기운을 만나야만이 정신활동도 좋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음양오행학, 동의보감은 음양오행학이다 했죠. 그러면 동의보감에서도 체질을 이야기했죠. 안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음양이라면 음체질, 양체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행 가면 오행 체질인 거예요. 목화, 토, 금, 수. 당신은 목청이다. 당신은 화형이다. 당신은 토형이다. 당신은 금형이다. 당신은 신형이다. 이렇게 오행으로도 체질 구분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나눠가 25회는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의보감적인 내용이고,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도 취직하면은 이재마 선생님의 사성학이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체질의학을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은 잘 아실 거예요. 호가 동무예요. 동무고, 이분은 원래 유학자예요. 유학자인데, 예, 이분이 이제 체질을 하게 된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보면은 실증학이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감면적, 이론적인 거를 이재마 선생님에 의해서 체질의학이라는 좀 실증학으로 구분한 거죠. 그때보다는 좀 이념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것보다는 형식에 맞는 그것을 실증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아마 그 당시는 또 조선시대 후기였으니까 우리가 실사구식하고 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는 좀 실험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이제 구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재마의 제자가 제주도 제자고 말맞자예요. 이제 이재마 선생님의 조부께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세대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마의 이름을 지은 거 제주도에서 말이 다 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학의 이제 가장 기본은 태양인과 태어민, 그리고 소양인과 소민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럼 태양인은 여러분들이 뭐 건강한 거고, 뭐 태어민은 건강하지 않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좀 실정적으로 구분했던 거죠. 그전에는 음양오해감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웠잖아요. 이걸 좀 더 형태적으로, 또 체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구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태양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노 하면은, 제가 옆에 적어놨죠. 폐대간중. 폐라는 건 오장 중에서 폐, 호흡기 계통을 말합니다. 호흡기가 큰 사람, 그리고 간 기능이 좀 작은 사람. 이걸 이제 태양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태양인의 성격들은 뭐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좀 양이 많잖아요. 일반 정상적인 양보다 많으니까 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외골적일 수도 있고 좀 독선적이다. 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아주 있는 그대로 직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인이고, 태양인과 이렇게 반대되는 태어민들은 아까처럼 간대폐소예요. 간 기능은 크고 폐 기능은 작다. 그리고 태어민들은 형태가 맞죠. 아까 음은 이제 형태이고 양은 이제 좀 기능적인 면을 이렇게 또 설명해요. 예를 들어 좀 더 구분하자면은,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양을 의미하고, 음은 약간 달과 관련 그런 성격으로 구분하면 굉장히 또 약간 물질적인 거니까. 그리고 태어민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간대폐쇄예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과묵하고 침착하고, 또 이 한 일을 맡으면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민들이 좀 많은 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비대신소. 이제 소화기 계통은 좀 크고 신장 계통은 좀 작다. 그래서 좀 성격은 좀 여기도 이제 태양인처럼 약간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외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대신 기발해요. 기억력은 뛰어나요. 근데 다만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어민처럼. 그게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니까 끈기가 부족한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소양인은 소양인대로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태양인, 태어민, 소양인, 소민들은 다 나름대로의 특징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인이기 때문에 아주 병 안 걸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민들은 신장 기능은 큰데 비장 기능, 소화 기능이 작아요. 그러니 소민들이 대체로 이제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들이 좀 많이 차가운 편이에요. 아까 양은 뜨겁고 또 음은 차다는 거예요. 아까 양은 태양을 이야기하고 음은 아까 달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달의 성질은 좀 찬 성질, 양의 성질은 따뜻한 성질. 양은 좀 더 활동적인 거, 음은 좀 더 수동적인 거. 양은 약간의 남성적인 면, 또 음은 여성적인 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태양인, 양이니까 양성적인데 좀 강하니까 태양인이구나. 그럼 굉장히 이제 설명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요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사상학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혈액형처럼 사상 체질이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는 딴 데 가니까 태음이 가는데 어디 가니까 소황이 가니까 이렇게 재현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약간의 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혈액형처럼 딱 맞지가 않아요. 관점 차이도 있고. 근데 약을 써보면 병이 났을 때 약을 써보면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동양의학 또 한의학을 이야기하면서 음양오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오행의 이야기는 5가지가 행해 움직인다고 그래요. 오행성도 있죠. 그 오행. 우리 아까 음양 오행, 그죠? 오행이라고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오행 뭐고, 목화 토금수라고 밑에 이렇게 설명해 놨죠. 목화 토금수. 그럼 그 오행 다음에 이거를 우리 인체에서 설명했을 때 오장은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목은 간에 해당되고, 화는 심장에 해당되고, 토는 비장, 금은 폐와 해당되고, 수는 신장과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오장이 있고, 우주에는 오행이 있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또 오행성도 있죠. 오행그 별성 있죠. 오행성이 있죠. 우주의 어떤 기운은 오행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는 오장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 오장은 굉장히 정화로워요. 아주 맑아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육부가 욕심이 많은 거죠. 오장이 만약에 병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게 아까 제가 그 식보, 약보, 신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이 진짜 편안해야만이 오장도 건강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화통우주 중에서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럼 폐기능에 맞게끔 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음식과 관련되면서 뒤에 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 하늘에는 오기가 있어요. 차가운 기운, 뭐 더운 기운, 우리 그 천하추동의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그 5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럼 땅에는 그 기운을 받아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특별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오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장과 오미는 이렇게 서로 배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에는 오미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이 해당되느냐 하면은 시그룰 산자, 산미가 해당되는 것이고, 하는 심장과 관련 거는 고미와 해당되는 것이고, 토는 비장, 가 해당되는 것이고, 금은 매울신자로서는 매운맛이 해당되고, 수죠. 수는 신장과 관련된 거는 짜은 맛. 아까 제가 그 앞전에 이야기했죠. 짠맛이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장을 알고 또 오기를 알고 오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아까 전기신도 있잖아요. 그럼 보기하는 음식, 보혈하는 음식, 또는 보험하는 음식, 보양하는 음식 같은 걸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음식 중에서 보양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양탕. 우리 흔히들 말하면 뭐 보신탕, 개고기, 보신탕 같은 거, 보양탕. 또는 삼계탕도 양을 도우는 보양탕. 그 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질이 뜨겁다 했죠. 열이 난다고 그랬죠. 기운이 좀 더 강한 거예요. 보기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이 보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강 설명이. 그럼 보기는 또 뭘까? 그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삼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기를 도우는 음식이에요. 그럼 보험은 뭘까? 음은 아까 뭐라 했죠? 물질이라고 했죠. 그럼 형태를 도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보험 지자가 많겠죠. 왜냐면 여름 날씨가 덥고 열이 많고 기운이 많이 소모되지만 문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보험 같은 음식들이 많잖아. 뭐 수박 같은 것도 대표적인 보험시키는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혈을 시키는 음식은 뭐 약도 있겠지만은 뭐 당귀 같은 거, 여러분 당귀 삭 같은 거를 음식을 먹잖아요. 피를 도우는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뭐 보기제다, 뭐 보혈제다, 뭐 보험제다, 보양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식과 약이 이렇게 서로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삼 같은 것도 기운을 도우지만서도 음식으로도 기운을 도우지만 인삼은 그죠? 근데 약으로도 인삼을 쓰잖아요.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이제 건강식품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약이든 음식이든 정도 좀 약간 뭐라고 이야기할까 중용. 지나치면 안 돼요. 항상 내 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막 기운이 나고 뜨거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은 막 운동장에 가가 땀을 막 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그럼요. 시원한 물을 택하죠. 그런데 거기에 뜨뜻한 물 줘봐요. 우리 몸이 그냥 거부하잖아요. 아까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열이 나는데도 막 인삼이 좋다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좋다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자기 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서 드셔요. 물론 기운이 있다고 해서 뭐 막 열이 난다고 해서 인삼 좀 먹었다고 해서 뭐 인삼차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상복했을 때 최소한 오래 먹었을 때는 내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상 반응이라면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눈에 충혈이 잘 된다든지 피부에 발진 같은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인삼인데 인삼만 설명해도 이 정도인데 어떤 약이나 음식도 이렇게 모두 보면 기운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이 기운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 백미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다 중심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우리가 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맞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된장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오래 먹어도 안 물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뭐 김치도 계속 먹어도 안 물리잖아요. 그만큼 김치도 이렇게 오행의 이제 속성을 이렇게 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행 이야기했는데 김치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김치가 그 발효식품으로서 안지오텐신을 방어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한국하고 독일이 그 김치와 관련된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치사율이 적다고 그렇게 의학적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치도 예를 들면 오행의 배속을 맞추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돼요. 푸른색의 목이라 했잖아요. 그 푸른색과 관련된 게 배추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푸른색은 붉은 고추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은 항색 같은 건 뭐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 그리고 폐와 관련된 흰색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가 해당되고, 검은색 신장과 관련된 건 젓갈류예요. 이 5가지가 조화를 맞추면은 그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치가 어디 보면은 완전 식품이죠. 한때는 김치를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이 뭐 암 걸리고 어떻게 좀 나쁘게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김치가 너무 짜니까 그거는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문에 잠시 나오는데, 우리 2023년도에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중에 노인 인구가 10%라고 생각하면 5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치매라면 5명 중에 1명이라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치매 이야기를 해주냐면, 아주 환자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야기해요. 뭐 중풍 뭐 그런 거, 중풍 같은 거 또는 뭐 암 이런 거는 보다도 나 치매 걸린 게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내가 뭐 하는 인식장애가 있으니까 치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65세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2018년도 원래 2020년도잖아요. 벌써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2050년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2명에 1명 꼴 되겠죠? 물론 그때는 또 노인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지 않느냐. 아까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이렇게 스스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하니까. 왜냐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진 않습니다만, 다만 왔을 때 또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이 현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2명 중에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고혈압이 어떻고, 당뇨,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감, 거의 다 뭐 혈압, 당뇨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2명 중 한 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51%가 된대요. 3개 이상 만성 질환. 좀 심각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이 어때요? 4명에 1명 꼴이라고 그래. 23.2%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연간 병원 인수가 어디에요? 코리아 해놨죠. 제일 많아요. 9.3명. 0명 됐어요. 0명. 어디예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이 자체가 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좀 각박한 거 아닌가, 또 너무 비교하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 삶 자체를 너무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했지만은 그 한의학에서 심부 이야기 했잖아. 첫 번째. 진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마음만 또 긍정적인 사고만 가져도 건강해지고 또 사람과의 소통도 잘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미리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어떤 병이 들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내가 이제 죽을 병 걸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암만 걸리면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해요.
안 믿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 병 걸려? 그래가 어떻게 돼요? A 병원에 갔다가, 뭐, B 병원 갔다가, 서울에 아주 B5 병원에 다 가잖아요. 그리 되면 이제 그때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심리가. 왜 하필 내니?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난 남한테 나쁜 행동도 안 했고, 내가 생각해도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내냐고. 막 스스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분노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가족 중에서 아마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또 이혼님 중에서도 또 암이 걸려서 이렇게 치료가 완치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하나의 심리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타협해요. 스스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생활 하겠다. 뭐, 이때 또 어떤 분은 또 종교에 또 이렇게 기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귀찮은 거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때 웃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어떤 병이 와도 뭐 오시진 않겠지만서도 만에 하나 오게 되더라도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또 가족들도 이런 경험 이해해 주시면은 오히려 그 주위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한국이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여성이 83.8세예요. 대단히 우리나라가 수명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6위예요. 남성은 아직 좀 떨어지. 여기 2009년도니까 보통 10년 단위로 하는데 여기 이제 아마 요번에 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올 건데 보세요. 남성은 뭐 76.8세죠. 그 실제로 따지보면 우리나라 남자 여자 이렇게 합하면 8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그죠? 여기 보면은 2010년에서 2015년이 대한민국이 81.4세예요. 오래 살죠? 일본이 이제 장수국가잖아요. 83.3세잖아요. 이게 남녀들이 같이 합힌 거예요. 유엔 데이터예요. 그리고 2020년에서 25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냐고. 많이 올라갔죠? 83.8세예요. 거의 일본 다음으로 우리 오래 살아요. 이 오래 살면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 경제력도 없고, 병도 알고 있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알고 앞으로 내가 행동을 의해야 되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칸 대로 보이시죠? 예, 한국인 기대 수명이 이 정도 높다. 요거는 이제 2013년도, 아까는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3년도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근데 여성들이 좀 오래 사시죠. 예. 아마 남성들은 좀 이게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이 정도로 간다는, 아마 나중에는 2030년, 10년 남았네요. 세계 최장수국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뭐니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마음보 또 식보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참 아까운 게, 병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제일 많이 다녀요. 아까 9점 며칠이었죠? 또 자살도 우리나라가 1위라. 너무나,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경쟁의식이 있지 않았냐. 너무 비교하고.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자기 삶은 자기가 주인공인데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의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살도 보면 도시와 농촌의 자살을 비교하면은 농촌이 훨씬 많이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한국이 어떻습니까? 33.5몇 명, 10만 명당 33.5몇 명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 좀, 그 중에 또 한번 보세요.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뭐 갈수록 높아지죠. 80대. 뭐 아마 80대 이분들은 참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던 세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나라가 어려웠던 세대들인데 지금 이게 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또 몸이 아파서 건강이 안 해서 건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봐요. 한번 보세요. 80대 이상이 83.7%. 10명으로 나오죠. 83.7명. 근데 이분들 다 합해갖고 우리나라가 33.5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자살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남을 이해한다는 이타정신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는 뭐 남들 말 따라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아나는데도 너무 많이 자살하니까 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뭐렇게 해서 자살도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다가 농촌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이제 밑에 나오죠. 대구는 뭐 얼마 이래 나오고 뭐 경북 이래 나오네요. 그죠? 경북이 81.4로 나오잖아요. 대구가 얼마예요? 예, 69점입니다. 근데 저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어때요? 경북, 대구보다 더 하잖아요. 10%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만나시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봉사하더라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건강해야지. 아까 했죠. 사회가 건강해야지 우리도 건강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꽃밭에 가면은 우리 몸에 꽃의 향기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선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가보세요. 우리 몸에 생선이가 나고 악취가 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사회가 맑아지는 거죠. 내용들이 이제 다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인데, 아까 오행은 어떻고, 오장은 어떻고, 오지도 있어요. 노희사비고, 뭐, 하를 내고, 이게 다 이제 순간적으로 다 오행에 배속된 거예요. 오방은 오방색이 들어가고, 그죠? 동서남북을 말하죠. 오색은 아까 색깔을 이야기했고, 오미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봉사를 하시니까, 오가 정도는 이해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오가가 5가지 지나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가만 피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오가의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째가 과욕이에요. 욕심을 많이 내는 거. 욕심 내는 게 뭐예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없다는 거. 그것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뭐든지 내가 만족한다면은 욕심 낼 일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안분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분지족. 내가 스스로 만족하다면 모든 게 욕심 낼 거 없죠. 편안하죠. 예, 두 번째가 가식이에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아까 제가 또 처음에도 그 한의학의 가정 바이블에 나오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심보, 식보. 이 오가에도 그 심보와 식보와 관련된 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식하지 말라는 거. 많이 먹는 거. 식사도 어떻게 내 몸에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도 적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맛, 기운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담백하게 먹고 편하게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고 또 내가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하면은 음식이 이상하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나잖아요. 내가 평상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식.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음이에요. 예, 술. 이 술을 우리 옛날에 그 항제 내경에도 그 당시에도 술을 많이 먹었던가 봐요. 그걸 경계하라고 나와 있어요. 5번째가 이제 그 중에 이제 3번째가 가음. 4번째가 뭐냐면은 가색이에요. 색은 색깔 색자인데 쉽게 말하면은 성행위, 남녀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절도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로예요. 정신적인 가로든 육체적인 가로든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내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도 가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5가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예. 과욕. 욕심을 내지 마라. 둘째는 가식.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지 마라. 세 번째는 가음,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네 번째는 가색, 성행위를 균형 잡히게 적당하게 하라. 다섯 번째가 가로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의학에는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 마음, 이거 빼면은 한의학의 이야기가 안 될 정도예요.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사람에게는 치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치정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병이 난다는 거죠.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합병하는 거 다 이게 감정 조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간은 소우주다. 그러니까 그 자연인 대자연인 대우주와 우리가 서로 상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내용에 앞에 내용이나 뒤 내용의 결론을 제가 짧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캐는 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긍정적인 행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 불쾌해. 이게 아니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오늘 기분 좋지 않았지만은, 오늘 그래도 즐거웠어.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기분은 나빴지만은, 오늘 많이 배웠어.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항상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할 때 말을 이렇게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 항상 겸손한 태도, 겸손한 생각,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나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여러분 몸에 자연히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 한자 어렵지 않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밑에 거 보세요. 몸은 늙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이해하시죠? 이게 좀, 오늘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늙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러면은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늙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음식 이야기 했죠? 바로 생활 습관. 그리고 제철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도 음식 습관도 중요하고, 말하는 습관. 이해하시죠? 말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자세도 진짜 바른 자세, 이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뭐 운전할 때라든지, 뭐 책상에 앉았다든지, 또는 PC를 할 때,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식약동원이 나오죠.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다. 아까 인삼이라는 이야기 했잖아. 인삼이 음식도 되고 약도 되잖아요. 뭐 더덕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건강 이야기하면서 제가 빠진 것 같은데, 건강한데, 병원에 가면 건강한데 병은 없는데 몸은 아픈 게 있어요. 요런 것을 건강이라고 그래요. 건강. 그럼 건강과 건강, 그 다음 병든 사람. 그럼 한의학은 병들기 전에 치료 안 돼서 침이병 예방하기. 그러니 제일 좋은 게 건강할 때 약물 사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겠지만은 마음으로 음식으로 다 조정되지만 건강일 때는 요때는 약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약자도 보세요. 풀초 밑에 즐길 약자잖아요. 인생이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주 의미가 좋잖아요.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상대가 좋아지길 바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항상 나를 낮추고 내 아집 내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자연히 오게 되잖아요. 그런지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밑에 묵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했던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삶을 사기 때문에 뭐 자연히 행복하죠.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는 요겁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독서를 제목은 독서라고 했지만은 글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거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주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체질과 건강, 소통이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를 실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먼저 뭐라 했죠?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베푸는 삶을 가져라. 독서를 생활하라. 그리고 앞에 하나 빠졌죠? 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샘 네벤슨이 썼는 시인데 요 밑에 유명한 여인입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의미 있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나쁜 거 보지 말라는 얘기죠. 어때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다이어트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십시오. 옆에 여성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배우입니다. 미국의. 여배우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샘 네벤슨의 시를 요원을 능가하셨어요. 좀 유명한 시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예, 보세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 인간은 회복되어야 하며 새로이죠. 어떻습니까? 그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의 발끝에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당신은 2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도와주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가 좀 너무 짧아갖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것도 시간이 제한되는 바람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호님들 참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